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고요. 또 할 때마다 혀도 닦고 또 액으로 가글도 하는데 점심 먹고 한 오후 2시쯤 되면 괜히 손으로 입을 가리는 분 계신가요? 회의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 주변 사람이 살짝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말하다가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살짝 돌리는 적이 있으세요? 내 입에서 냄새가 나나 싶어서 남몰래 손바닥에 입김을 후 하고 불어서 그 냄새를 맡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분명히 남들보다 이를 닦고 구강위생 관리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입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혹은 내 입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큰 병이라도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은근 무서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과에 가서 입냄새 때문에 왔다고 말하자니 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꾹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양치를 게으르게 하거나 이 닦는 걸 소홀하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는 열심히 닦는데 입냄새가 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가 잘 안 닦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안 닦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거기는 칫솔질이 안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놔두고 엉뚱한 곳만 계속 닦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안 정리를 할 때 아무리 청소를 바닥을 잘 쓸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 집안의 냄새가 안 없애지는 것처럼 이를 열심히 닦는다 그래서 반드시 입냄새가 다 안 난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오늘 당장 돈 한 푼 안 쓰고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생활 습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냄새의 2번째 원인은 구강 건조입니다. 구강 건조라는 거는 입이 마른다는 거죠. 입이 왜 마를까요? 입에는 침이 충분히 고여 있어야 되는데 침 분비량이 줄면 입이 마르게 됩니다. 근데 침 분비량이 줄면요, 신기하게도 입냄새가 상당히 무섭게 올라오게 되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입안이 건조하면서 바짝 마른 걸 느끼시고, 또 그때 입냄새가 많이 느껴지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침은 단순히 음식물을 삼키기 좋게끔만 만들거나 또는 소화를 돕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침이 입 안에서 생기면서 세균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 세척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요, 이 침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입 안이 건조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의 활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더 지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키스를 했을 때 입냄새가 나면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침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전에 혹은 평소에 물을 마셔주면서 입 안에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이런 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혹은 또 피로가 누적됐거나 혈압약이나 감기약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일 때도 침샘이 막히면서 입안이 바짝 마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 좀 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마시잖아요. 이제 다시 오후 업무를 보는데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은 물을 자주자주 조금씩 마시면서 입안을 적시듯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요, 우리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고 입안을 마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신 직후에는 좀 귀찮더라도요, 맹물로 입안을 한번 가볍게 헹구시고요, 물을 한두 모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원인을 알아볼까요? 3번째 원인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치석과 잇몸 질환입니다. 입냄새가 약간 비릿하고 퀴퀴하다면 이쪽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소 양치할 때 잇몸에서 붉은 피가 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피곤해서 그렇구나 라고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내한테 잇몸병이 생겼나? 라고 이렇게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기 전에 또 하고 나서 치아들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치태나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 치아에 단단한 노란색 혹은 갈색의 단단한 구조물 같은 게 붙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석은 쉽게 말하면 세균들이 단단히 음식물 찌꺼기들이랑 붙어가지고 뭉쳐서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거친 표면 위로 세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이런 세균들이 잇몸 질환을 일으킬 때 우리 잇몸은 염증 반응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은 잇몸이 빨갛게 변하고 붓고 피가 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잇몸 염증으로부터 나오는 진물과 혹은 출혈된 혈액들이 입안의 온도랑 만나면서 입안의 온도는 체온이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릿하고 입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치아 사이, 칫솔모가 닿지 않는 그 좁은 틈새에서 세균이 더 번식하고 활성화되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칫솔로 아무리 열심히 이를 닦아도 이 치아 사이사이와 또는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들을 닦지 않는다면 입냄새를 완전히 조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닦으실 때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번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요,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랑 치태를 약 60%밖에 제거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 덩어리가 우리 입 안에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양치뿐만 아니라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없애고 잇몸 질환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입냄새를 나게끔 하는 첫 번째 원인은 설태입니다. 치아를 닦는다고 닦지만 자꾸 왜 나 입안에서 냄새가 날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보면요, 이는 열심히 닦는데 혀를 안 닦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양치할 때 혀를 닦는 거를 간과하시고 그거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또 혀를 닦는다 하더라도 그냥 칫솔로 대충 혀를 한 두세 번 정도 문지르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혓바닥의 표면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아주 미세한 돌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거실 카페트 같은 거죠. 우리가 카페트에 먼지 같은 거 끼면 사실 잘 안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혀의 돌기 사이사이들에도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과자 부스러기가 카펫에 들어가서 잘 안 빠지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닦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닦아주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입냄새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의 찌꺼기와 입안 세포들의 죽은 세포들이 그 미세한 혀바닥 밑에 있는 미세한 돌기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입냄새를 유발하는 거죠. 여기에 입속 세균이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이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균들이 배설물처럼 뿜어내는 물질이 바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입냄새의 원인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휘발성 황화합물. 쉽게 말해서 달걀이 부패했을 때 나는 냄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틈새에 있는 이런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진공 청소기나 혹은 빗자루,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면 대충 닦이지만 칫솔모는 그냥 해서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혓바닥은 칫솔모로 혀를 닦아가지고 어느 정도 혀를 문질러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칫솔질을 세게 하다 보면 혀 표면에 상처를 내서 세균이 살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칫솔 말고 혀 클리너라고 하는 전용 도구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평평한 고무나 플라스틱 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혀 안쪽 깊은 곳부터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가볍게 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혀 돌기 사이사이에 낀 세균 덩어리와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제 같이 딸려 나오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냄새 난다 그러면 구강 청결제를 입에 넣고 그냥 박을 하고 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진료실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는 치과 문제가 전혀 아닌데 치과만 몇 달째 전전하면서 큰 비용을 쓰시고 또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받는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원장님, 저는 치과 가서 검사 받았을 때 충치도 없고 입안 상태도 정말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아직도 입에선 냄새가 날까요?
라며 억울해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식처럼 알고 계셨던 흑염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보면 혹은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입냄새가 오래 지속되면 너 위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배 속에서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오나 보다 하면서 이걸 입냄새를 위장 문제로 혹은 뭐 식도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의원에 가야 되거나 혹은 속동을 고쳐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의학적 통계를 보면요, 입냄새의 전체 원인 중에서 위장이나 혹은 소장 같은 소화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심해서 위산과 음식물 냄새가 식도를 타고 직접 위쪽으로 올라오는 특수한 상황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비율상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위가 약해서 혹은 장에 가스가 차서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보면 좀 과장됐거나 인과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입냄새가 많았던 분들의 경우를 보면요,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됐던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또 본인은 굉장히 구강위생 관리를 잘 했다, 잘 닦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혀 안쪽에 편도 결석이나 혹은 비강이나 코 안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가 잘 안 된 부분들, 혀,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 잇몸 틈새, 이런데 음식물 찌꺼기랑 치석과 치태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입냄새가 심한 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편도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치과에서 제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은데, 목 안쪽에 이게 노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기 전에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치과가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입냄새의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혀 클리너도 열심히 쓰고 치실도 꼼꼼히 하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고 구강위생을 완벽에 가깝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입냄새가 몇 달 동안 전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치과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머릿속에 열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 같은 증상이 있으면 입에서 달짝지근하면서 시큼한 아세톤 냄새 같은 그런 입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호흡을 통해 뿜어져 나오면서 특유의 비린 암모니아 냄새나 혹은 퀴퀴한 냄새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치과적인 영역이라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깊이 묻혀있는 사랑니 주변이나 만성 잇몸 염증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서 입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닦고 노력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탓하거나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구강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우리 전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냄새가 있는 분들은 우선 대부분의 원인은 치과적인 원인들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치과적인 원인들이 깨끗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신적인 다른 문제들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혼자 속상해하면서 끙끙 앓거나 껌만 씹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의외로 아주 허무할 정도로 쉽게 입냄새의 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냄새 없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